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특집 인터뷰는 2023년 8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새롭게 원장으로 부임하신 배태민 원장님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목 원장님. 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3년 8월부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배태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정목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원장님은 여기 새로 부임하신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삶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예, 저는 8월 달에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 그 이후에 이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또 업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맺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주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업무였는데, 이제는 인력 양성이라는 정말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일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정책을 만드시고 이제는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과 그들 과학관의 일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관은 주로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과학 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업무였다면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공계를 전공을 하고 과학자로서의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출연연구소나 기업 또 대학에서 실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을 또 개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경력이 이제 충분히 쌓인 다음에 또 사회에 다시 나가서 사업계로 가시거나 또 퇴직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 분야에 공헌하는 것까지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책 고객으로 삼는 이제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 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떻게 독자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기관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관리자나 상급자들은 그 직원들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그런 업무의 그 진행을 어떻게 하면 북돋아주고 그것을 격려해 줄 것이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직장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수단으로서의 직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이제 개발하고 성취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운영할 때는 그런 조직 문화, 그리고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가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생화학을 했고 또 원장님도 이제 원자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과학기술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과학기술인으로서, 같은 과학기술인으로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기술 이전에 저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하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큰 흐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대전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는 뭐가 돼야 그런데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정말로 빨리 변해요.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다 앞에 초자가 붙는 겁니다. 초연결, 예. 초지능, 뭐 초실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경계가 사라지는 아주 초융합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융합의 중심에 바로 과학기술이 있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이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학기술 중심의 융합이라는 것은 단지 한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어떤 힘이라든가 그다음에 크기는 주로 영토의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의 크기 또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군사력의 크기로 국가 간의 힘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정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술이 그 나라의 힘을 결정을 하고 나라의 부를 결정하고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기술들이 정말 세상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의 변화라든가 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것은 과학기술의 영역은 아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또 그리고 그 사회 구조,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각 이제 나라마다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큰 미래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원장님께서 이제 경영 철학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서 나갈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저는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사실 실패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전략이었던 생각해요. 얼른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얼른 선진국과 베껴다가 네. 막 따라 했던 거죠. 이 잘 성공한 걸 따라하니까 실패할 일이 별로 없었고 우리가 아주 압축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프론트에 있다 보니까 이젠 드디어 우리한테 필요한 단어가 실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면 이 실패를 용인해주고 수용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도 좀 과감하게 불확실성에 이제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회를 혁신시키는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실패를 해도 되는 문화가 생긴 게 한 7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선도형 R&D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럴 때 선도형 R&D를 위해서 그 실패, 원장님은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패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로호가 2번 실패를 하고 3번째 성공을 해서 지금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정말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 궤도에 올라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달 탐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때 만약에 2번의 나로 실패 때 우리는 이제 우주 개발을 포기하자라고 했으면은 지금의 달 탐사라는 이런 시도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패를 바탕으로 뭔가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용기가 저는 과학기술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만나면 꼭 이런 얘기예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 과학기술 양성은 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는 유용하지만 과학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는 사실은 다소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과학기술 양성 과정의 강점, 그다음에 또 한계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인재 양성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나와 있던 지식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교육은 빨리 뭔가 많은 것을
외우고 그다음에 정해진 계산을 빨리 하는 학생들을 키웠다면은 이제는 지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남이 해보지 않은 것을 자기가 처음 시도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 그리고 그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기존에 있는 자기 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훈련에는 과학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나온 것들이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과학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깊어지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그걸 다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생애 주기에 여러 차례의 새로운 교육들, 그다음에 새롭게 자기 스스로 학습한 능력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코비드 겪고 나면서 아주 거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방향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앞으로 어떻게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옮겨가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지금 현재는 전문기관이라든가 그걸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어디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저는 그런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이제 평생을 활용하고 그 지식 속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옆에서 지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과학자들끼리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용어 중에 리스킬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기술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갈고 닦아서 아니면은 다른 분야의 지식으로 옮겨가기도 하면서 계속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